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베스트 이슈, 워스트 이슈 꼽아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 한맥투자증권 WM센터 변원교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S&P에 대한 이슈는 또 나왔어요.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는데 시장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승부를 환하게 켰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제 왜 이렇게 우리는 위축됐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민 차장님께서는 유럽 쪽 이슈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나 아니면 EFSF도 신용등급 강등도 어느 정도 좀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다분히 조금 낙폭은 그 전에 선반영됐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제 프랑스 국채 발행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다행히도 일단 S&P와는 달리 또 무디스에서는 일단은 신용 등급은 그대로 트리플 A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강등 악재를 어느 정도 희석하는 좀 효과를 좀 봤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S&P 못지않게 무디스의 위력도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포지션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현물 스탠스는 어느 정도 좀 지수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최근에 수렴해서 오늘 좀 크게 좀 양봉을 내주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평선이 상당히 좀 몰려있기 때문에 121선, 61선, 21선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수렴한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일단 120일 전에 샀던 투자자 분들이나 60일 전에 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샀던 사람들이나 지금 그만한 가격대에 지금 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단 여기서는 위로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좀 보편적인데, 일단 오늘 다행히도 위로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짧게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또 가장 고무적이었던 건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좋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1.5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끝났는데, 일단 베이시스가 단기간에 날락할 가능성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요. 따라서 일단은 국가 매도 물량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단 앞으로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외국인 내 현물 매수 포지션하고 같이 프로그램까지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상승 쪽은 충분히 1900포인트 돌파 가능성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00, 또 좀만 더 길게 본다면 2000포인트 그렇게 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좀 장이었는데, 일단 가장 금융주가 그동안 낙폭이 가장 심했던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 이번 랠리는 어느 정도 좀 금융주가 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1900포인트 이상 안착을 하면서 2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차장님 지금 내일이라도 금융주 하나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라고 하면 넣으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전기전지 업종을 그동안 계속 많이 사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지 업종을 매도를 하고 가감하게 금융주를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900포인트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그동안 낙폭과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단은 금융주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조금 더 괴롭혀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서 신한지주, KB금융 이렇게 굵직한 금융주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금융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저는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좀 수급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신한지주 쪽이 좀 가장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약간 규모가 좀 케이프가 약간 작은 외환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펀더멘탈 측면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전체 그림으로 좀 이렇게 빠져서 얘기 나눠볼게요. 수급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4천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대규모의 매수 물량 유입됐습니다. 어제 김동애 대표께 외국인 선물 매도가 걱정된다라고 잠깐 이제 여쭤봤는데 김동애 대표께서는 외국인 선물 그것보다는 외국인 현물이 언제 많이 유입될 것인지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자 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네요. 수급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셨는지. 이제 괜찮습니까? 믿어도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 것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4천억 원 가량이 비차익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샀지만 그 의미를 잘 보시면 지금 이론 베이시스보다 지금 실제 베이시스가 훨씬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자체가 지금 7조 원 초반대 있습니다. 한때는 12조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매수 차익 잔고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만의 여력으로 봤을 땐 5조 이상의 여력이 지금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금 유로존 악재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폭은 금액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기관들입니다. 오늘도 수치상으로는 매수로 나오지만 프로그램을 감안하면 기관들은 지금 1900대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쪽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중국 경제지표 발표 내용 자세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만큼이나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실질 중국 GDP 플러스 8.9%로 발표됐어요. 시장 예상치가 한 8.7%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약간은 상회한 채 이제 마감이 되는 발표가 됐고요. 이번 GDP 성장률 폭 10분기 만에 하지만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수출 둔화, 부동산 경기 하강 이런 이유로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고요. 아래로 보시는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수치 모두 예상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 수치를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오가고 할 텐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요. 오늘 3%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281포인트 선까지 훌쩍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때요? 이제 경제 둔화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움직임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민 차장님께서는 중국 쪽 지표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어요? 네, 일단 모든 지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분들도 일단 호재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안 좋은 면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면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국 경제지표 4분기 GDP 발표도 일단 8.9% 나왔지만 일단 예상치에 비해서는 좋게 나온 걸로 인해서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예상치가 수치가 상당히 좀 낮게는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좀 긴축하는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춘절 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런 예상치에 비해서는 약간 좀 좋게 그러니까 올라서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좀 경착륙 우려를 좀 다소 해소하는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해서 일단은 춘절 기간 바로 일주일 전 매매 기간 일주일 전까지 해서 2000년 이후에 한 번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걸 통계상으로 딱 봤을 경우에는요. 따라서 일단 이번 춘절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런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유는 몇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큰 게 일단 중국 정부에서 재작년 해서 금리도 인상을 했고 GDP율도 인상을 함으로써 강력하게 물가 안정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놨다. 뭐 이런 게 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일단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축 완화 가능성 더 높였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임금 인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중국 가계 그런 가처분 소득은 상당히 큰 폭의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런 건 어느 정도 소비도 촉진을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좀 이유를 들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중국 시장이 저희 나라 1990년대 후반처럼 지금 그 신용카드 시장이 상당히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충분히 뭐 소비 진작으로 연결됐다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위안화 절상 효과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이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절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뭐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중국 춘절이라 한다면 2월 20 며칠인가요? 22일에서 28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카지노, 뭐 백화점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 춘절에 중국 관광객 예상을 했는데 일단 4만 5천 명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4만 5천. 예, 뭐 사상 최대 숫자인데 이 4만 5천 명이 1인당 뭐 100만 원씩만 써도 상당히 큰 금액이 일단 저희 나라에서 소비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가장 수혜를 얻는 업종으로는 당연히 뭐 쇼핑 관련주겠죠.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그 화장품 업체의 그런 성장세가 상당히 지금 폭발적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카지노 그런 그 트렌드 자체가 일단 기존에 일본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이런 뭐 카지노 업체, 뭐 GK라든지 뭐 강원랜드 같은 것도 충분히 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으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중국 관련 경제지표 발표 내용과 함께 전략도 세워보고 있어요. 그 연간 성장률이 중국 올해 8%대 머물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렇게 긴축이 되는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과연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긴축 정책 좀 완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홍규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중국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수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풍요롭게 사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말씀하셨듯이 춘절 효과와 그리고 내수 부양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IT나 자동차, 내수 소비재 업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IT 업종은 뭐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탑픽은 삼성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미국의 CES에서도 OLED TV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지금 타이어 업종들이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타이어가 그 4분기 실적도 개선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서 그 1분기 실적도 개선이 지금 예견되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수 소비재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좋아 보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내 그 법인 성장률이 매년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중국 소비 진작과 함께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와서 또 생각이 나는데, 삼성전자 오늘 대규모의 투자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잠시 또 변홍규 대리님과 또 얘기 나눠볼게요. 총 47조 8천억 원을 삼성그룹이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투자 계획 엄청나게 오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확정된 수치가 나온 것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 오늘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과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민 차장님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주식시장에 물론 삼성과 관련된 수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뭐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그렇게 주가 상승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좀 오래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하지만은 이 펀더멘탈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뭐 옥석을 가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삼성그룹 투자 그 발표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분야별로 따지면 일단 뭐 시설 투자에 31조 원을 투자하겠고, 그다음에 R&D 투자에 13조 6천억 원, 그다음에 자본 투자에 약 3조 2천억 원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IT 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경기 사이클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동안의 고성장 추세에서 일단은 지금은 감소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대형주를 뭐 저평가 매력보다는 일단 뭐 중소형주의 성장 모멘텀이 더 크게 부각되는 그 경기 사이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IT 대형주보다는 부품주 쪽이 더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저는 일단 아몰레드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분야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아몰레드만 보더라도 일단은 최근에 뭐 이번에 CES에서 일단 아몰레드 TV가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일단 올해부터 일단 본격적인 성장세를 일단은 뭐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아몰레드 매출, 뭐 부품 매출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좀 예상보다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일단 아몰레드 관련돼서 투자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몰레드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뭐 스마트 TV 등 뭐 IT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에너지, 뭐 환경 분야, 뭐 여러 가지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시스템 반도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참고로 일단 삼성전자가 올 시스템 반도체 투자 규모가 약 8조 원으로 짜는 투자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투자금의 약 7조 원을 처음으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유망할 업종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LG전자는 그런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나 좋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물론 뭐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LG전자는 여간에서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LG전자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요? 월풀 뭐 냉장고 뭐 반덤핑 뭐 이거 예. 제소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건가요? 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뉴스들을 보면 뚜렷한 이유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그 월풀사가 그 미국의 그 상무부랑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그 지금 국내 세탁기 업체들을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세탁기 점유율이 14.1%가량을 기록하고 있어서 만약 이 반덤핑 그 제재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수출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오늘 19일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반덤핑 조사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정 기간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것 때문에 큰 영향을 보긴 어렵지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스타일 자체가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그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를 통해서 LG전자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화학주 한번 볼까요? 호남석유 4% 넘게 올랐고요. 금호석유, 뭐 LG화학 주가 괜찮았습니다. 자, 화학주 좀 점검해 볼게요. 이제 주가 반등 시작하는 건가요? 미 차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화학주가 뭐 작년에 뭐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였고 네. 주도주였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물렸었거든요. 예, 하지만 뭐 고생하셨겠어요. 뭐 작년 후반부터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일단 뭐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묶여 있을 텐데, 일단 석유화학 업종을 본다면 일단 뭐 1분기는 일단 바닥 다지기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장이 일단 오늘 긍정적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좀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낙폭과대 좀 인식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국제 유가도 일단 뭐 100달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좀 100달러 이상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은 일단은 뭐 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그 전에 미리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좋게 보고 있고, 또 일단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탑픽 하나 꼽는다면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저는 호남석유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워낙 그
뭐 펀더멘탈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좋고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호남석유에 미치는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특징적인 것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군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업종과 함께 오늘 증권주도 정말 불이 나게 올랐거든요. 증권업종 안에 소속돼 있는 그 증권주들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거의 90%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몇몇 우선주들만 빼놓고는 다 올랐어요. 자, 변은규 대리님께 여쭤볼까요? 증권업종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시점인지, 지수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증권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좀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하셔도 되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보셨듯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의 여력이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혜를 보는 건 증권업종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탑픽을 하나 뽑자면 다른 증권사보다는 그 우리투자증권이 가장 그 탄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예, 알겠습니다. 굵직한 증권주들 앞으로 흐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베스트 이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워스트 이슈에서는요, 포스코에 대한 얘기 나눠볼 겁니다. 왜 워스트에 포스코가 들어가 있느냐? 느끼셨을 겁니다.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 주겠죠.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좀 평가를 내놓고 있는지 볼게요. 시장 컨센서스가 지난해 4분기 포스코 실적 매출이 10조 1,200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7,80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쪽에서 전분기 대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포스코의 4분기 실적 전망치 보고 계신데요. 영업이익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30% 이상의 좀 적자가 나올 것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포스코의 주가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난 넉 달 동안 박스권에 갇힌 채 지지부진했고요. 물론 오르내리기는 반복하지만요. 이제 좀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문턱에 갇히는 거 아닌지 좀 걱정됩니다. 민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한편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거지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희망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포스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너무 단기간에 일단 뭐 생각을 하신다면 좀 약간 더디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좀 길게 보신다면은 조금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워낙 3분기 실적 부진 얘기는 뭐 2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또 그로 인해서 주가는 기존에 뭐 기존 선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작년 뭐 11월 달, 10월 달 저는 뭐 3중 바닥을 찍으면서 좀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4분기 실적은 미리 좀 선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1분기 하지만 좀 문제가 될 만한 건 일단 1분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건데 일단 뭐 증권가 쪽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도 한 6천억 초반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뭐 4분기보다도 좀 더 안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뭐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하지만 뭐 선침의 성향에서 좀 저점으로 좀 생각하고 들어가신 투자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지금 가격대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2분기부터도 일단 기존에 뭐 너무나 설비가 좀 가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2분기부터도 이 설비 가행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원료 공급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기대되는 그런 업종 중에 또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최근에 뭐 현대제철도 그랬고 뭐 세아베스텔도 그랬고 일단 1분기 내로 일단 어느 정도 보면 철강가 가격 인상을 지금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도 충분히 2분기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신다면 긴 횡보 후에 오늘 뭐 살짝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츰 뭐 그동안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그 후에 항상 움직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올라와야 좋기 때문에 포스코도 좀 시간만 조금 가져준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점검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할애했네요. 전략 빨리 세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변원규 대리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유로존 호재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내일도 이 상승 여력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수 잔고가 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에 대한 기관들의 부담이 있어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 차장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뭐 상승 흐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장중 내내 프로그램 쪽이 좀 유념하면서 좀 장중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일단 IT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IT는 계속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금융주, 낙폭과대주 쪽으로 금융주를 좀 포트에 편입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1892포인트로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베스트 이슈, 워스트 이슈 점검을 봤고요. 지금까지 한맥투자 WM센터 변원규 대리, 유진투자 잠실지점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